바로 여기 죽음의 기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존법이 있으니 여러분은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총 7주간 방송하는 7개의 생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 생존 넘버 7. 세 번째,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유구한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해온 인류의 오랜 버신 동물. 다 귀엽다. 아무리 사나운 야생동물일지라도 사람이 먼저 자극시키지 않는다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함부로 건드렸을 때는 사람을 위협적으로 공격하며 끔찍한 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언제 어디서 닥치게 될지 모를 각종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비법을 수차례에 걸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동물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뱀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보다 높이 올려야죠. 물린 데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독을 빼야죠. 맞아요. 네, 다리를. 일단 침으로 소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벌떼들이 습격을 하면 어떻게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조건 뛰어요. 물 있는 곳으로 달려가다 물에 뛰어든다? 뭐 이런 거. 야, 동화책. 벌에 쏘였을 때는 응급처치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가지고요. 된장 바르던데. 이거 오줌 발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암모니아요. 침 바르지 않아요. 이렇듯 넘버원에서 수차례 방송했음에도 올바른 대처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넘버원에서 알려드렸던 각종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묘칙들을 총망라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많은 시청자분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5대 동물. 5위는 가장 최근에 방송된 자라에게 물렸을 때, 자라도 독이 있나요? 손이 잘릴 때까지 물거든요. 4위는 바다의 무법자 상어에게 공격받을 때, 조스. 3위는 사나운개와 맞닥뜨렸을 때, 2위는 맹독을 품은 뱀에게 물렸을 때, 뱀도 엄청 빠르거든요. 그리고 1위는 바로 벌떼가 공격적으로 뒤쫓아올 때입니다. 벌이 많아. 자, 이 5가지 동물의 공격을 받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시청자 여러분과 넘버원 MC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이 대처법들만 확실히 숙지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동물의 습격을 받더라도 아무 문제 없으니 생존 넘버 7,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자, 그렇다면 자라, 상어, 개, 뱀, 벌에게 공격받았을 때 각각의 경우 취해야 할 적절한 대처법이 무엇인지 기억을 떠올려 5개 모두를 맞춰주십시오. 생존 넘버 7,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오늘은 그동안 넘버원에서 방송된 각종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비법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자, 지금부터 비법이 수록된 백과사전을 펼치듯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가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 아이템 5위를 차지했던 자라. 자라는 애완용으로 길러질 만큼 마냥 온순하게만 알려져 있지만 이렇듯 엿가락을 덥석 물고는 곧바로 부러뜨릴 정도로 무는 힘이 강력하며 정말 충격적인 화면이었죠. 게다가 자기 무게의 10배까지 들 만큼 놀라운 턱 힘으로 물고 절대 놔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난치다 자라에게 물린 후 잡아당기거나 흔들면 상처가 더 깊어지거나 심지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자라에게 물렸을 때 안전하게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에 담그는 것으로. 이렇게 자라를 물에 넣어보자 놀랍게도 물고 있던 손을 바로 놓아버리는데, 그 이유는 코까지 물에 담그면 버티지 못해 호흡을 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라에게 물렸을 때는 지체 없이 즉시 물에 깊숙이 담그십시오. 다음은
다음은 시청자가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 아이템 4위인 상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해녀 한 명이 식인 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식인 상어. 일단 바다에서 상어와 맞닥뜨렸을 때는 도망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한 미국인 청년은 기지를 발휘해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상어의 코, 즉 주둥이를 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어에게는 머리 부분 중에 주둥이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노렌치니병이라는 생체 전기 감지 기관이 있습니다. 섭씨 0.001도보다도 적은 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의 펀치와 같은 강도의 변화에는 매우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상어의 경우 극도로 민감한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쇼크를 받고 기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는 있는 힘껏 상어의 주둥이를 때리십시오.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 3위를 차지한 개. 길을 걷다가 사나운 개와 마주하게 된 상황. 너무 무서워요. 노인 한 명이 숨지고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8살 어린이가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난폭한 맹수와 다름없는 개 앞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 물려 죽는 일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럼 이 순간 개에게 물리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개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돌리거나 뛰어서 도망가거나 혹은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넘어지는 행동에는 공통적으로 매우 공격적인데, 반면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자 잠시 후 얌전히 자리를 뜹니다. 개는 사냥 본능이 있어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자기보다 약하니까 도망간다고 판단해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 따라서 개의 위협을 느낄 때는 무조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게 화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처법이란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은 시청자가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 아이템 2위, 뱀. 산에 오르는 등산객이나 또는 농사일을 하던 농부들이 뱀으로 인한 주 피해자로 작년 8월 보름 동안에만 뱀에 물린 사람이 무려 60명에 달하는 실정. 우리나라 뱀 중 독이 없는 것은 머리가 둥글고 가늘며 이빨 자국이 아주 희미한 데 비해 머리가 삼각형인 것이 바로 위험한 독사로, 이것은 물자마자 독이 분비되며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필요한 응급조치는 어떤 걸까요? 일단 독이 심장으로 퍼지지 않도록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로 내리고 전이나 수건 등으로 물린 부위로부터 10cm 위쪽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 움직이지 않도록 한 뒤 구조자가 나타나면 곧장 병원을 찾습니다. 다음은 남아있는 1위를 보기에 앞서 순위권 밖의 위협적 동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바다를 고유하는 해파리.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아열대 지방의 특성 해파리가 우리나라 연근해로 유입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수욕장을 찾는 비서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해파리에 쏘였을 때 민감 체질인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쏘인 즉시 장갑 낀 손이나 젓가락으로 촉수를 들어올려 떼어내고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줍니다. 그 후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게 바르면 독이 베이킹 파우더에 흡수되는 효과가 있으며, 해파리의 독은 열에 약하므로 뜨거운 물이나 온수로 찜질하는 것이 좋고 심하면 반드시 병원을 찾습니다. 바닷속 또 하나의 숨은 위험, 가오리. 가오리는 해외여행 시 특히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도 독성 가오리가 존재하는 만큼 그 위험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가오리의 독침에 쏘였다면
우선 상처 부위를 45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가 열에 약한 독을 중성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독을 품은 독거미 역시 조심해야 하기는 마찬가지. 독거미는 종류에 따라 해독제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독거미에 물렸을 때는 거미의 종류를 아는 것이 급선무. 그러므로 물린 거미의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해두어 의사에게 알리면 재빨리 적절한 해독제 처치가 가능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드디어 시청자분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대망의 1위인 벌. 벌집이 가장 발달하고 벌의 개체 수도 많아지며 독침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7월에서 9월로 벌독은 경우에 따라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데 만약 산에 올랐다가 실수로 벌집을 건드려 벌떼가 공격적으로 뒤쫓아온다면 그 즉시 납작하게 엎드린 채 가만히 있어야 벌에 쏘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단 이때는 신경이 집중돼 있는 머리와 목을 팔로 최대한 감싸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럼 이 외에도 벌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벌의 특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벌이 좋아하는 색을 알아보기 위해 안에 안전장비를 착용한 실험맨들은 각각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의 옷을 입고 벌을 유인해봅니다. 엎드려 있는 실험맨들의 옷을 하나씩 살펴보니 다른 색에 비해 유난히 노란색 옷에 많은 벌이 붙어있는 것이 확인. 그렇다면 옷의 소재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자, 벌들을 천위에 방사합니다. 그 후 표면이 매끄러운 천과 거친 천을 비교해보니 부드러운 천보다는 거친 천 쪽으로 더 많은 벌들이 몰려 공격에 나서며 이렇듯 사방에 벌침을 쏘아댑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에는 노란색 옷은 피하고 되도록 매끄러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그럼 냄새에는 벌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향수를 뿌린 실험맨과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실험맨으로 실험해보자. 이처럼 향수를 뿌린 왼쪽 실험맨에게 더 많은 벌이 몰립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의 차이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단내 가득한 과일 쪽으로 더 많은 벌이 모여든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즉, 산에 오를 때는 냄새가 진한 향수는 사용하지 말고 단내가 많이 나는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만일 벌에게 쏘였다면 신용카드로 살살 긁어서 벌침을 뺀 후 얼음으로 냉찜질을 해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린 것처럼 콧소리가 나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1, 생존 넘버7.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자, 이렇게 총정리해본 위협적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대처법,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공식처럼 반드시 기억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 모두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십시오.